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얘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벽돌, 그게 뭘까요? 네, 바로 금융자산입니다. 오늘 이 개념 제가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가 흔히 주식 샀다, 채권에 투자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요, 이 단어들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 본질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핵심부터 딱 짚고 갈게요. 금융자산. 이게 뭐 공장이나 기계처럼 손에 잡히는 실물 자산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실물 자산이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일종의 청구권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를 나타내는 어떤 서류나 계약,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이 보이지 않는 권리, 그러니까 금융자산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고정소득 증권,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의 주인이 되는 지분증권, 마지막으로 이 둘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약간은 더 복잡한 파생금융 상품이 있어요. 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자 바로 고정소득 증권입니다. 이름이 좀 딱딱하고 어렵게 들리시나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돈 빌려줬어 하는 증서, 그러니까 대여금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구 있죠? 미리 정해진 공식에 따라 정해진 현금 흐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이게 고정소득증권, 다른 말로 채무증권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말 그대로 약속된 기간 동안에는 따박따박 이자를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딱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예측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그리고 삼엑스전자 같은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넣어두는 정기예금 증서, CD 있잖아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원금이랑 약속된 이자를 주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고정소득증권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지분증권입니다. 방금 봤던 고정소득증권이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었잖아요.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지분증권은요, 말 그대로 회사의 주인이 되는 권리예요. 우리가 맨날 주식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지분증권입니다. 주식을 산다는 건 단순히 종이 쪼가리 하나를 사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의 일부를 내가 소유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대박나면 주주로서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거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둘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 채무증권, 이건 돈 빌려준 채권자의 권리예요. 약속된 이자만 받으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반면에 오른쪽 지분증권, 이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라고 했죠? 회사가 잘 되면 배당도 받고 주가가 올라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회사가 망하면 내 투자금 전부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딱 고위험 고수익 구조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파생금융상품. 말 그대로예요. 이 상품은 스스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자산의 가치에서 파생돼서 나옵니다. 그냥 일종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나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파생금융상품은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기초자산에 미래 가격을 두고 맺는 계약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개월 뒤에 삼성전자 주식을 무조건 8만 원에 살게 하고 약속하는 계약. 실제 3개월 뒤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계약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될 수도, 아니면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복잡한 걸 도대체 왜 쓰는 걸까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게 또 아주 상반돼요. 하나는 미래의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한 보험처럼 쓰는 겁니다. 이걸 위험 회피, 즉 해칭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하나는 정반대예요. 미래 가격을 예측해서 아예 판을 크게 벌리는 거죠. 높은 수익을 노리는 투기의 도구로도 쓰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세 가지 금융자산 한눈에 비교하면서 머릿속에 착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이 표 하나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고정소득증권은 키워드가 대여예요. 돈을 빌려주고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거죠. 지분증권은 뭐였죠? 네, 소유. 회사의 주인이 돼서 기업의 성장에 따른 큰 수익을 목표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파생상품은 계약입니다. 이걸로 위험을 관리하는 보험으로 쓰거나 반대로
리스크를 걸고 큰 수익을 노리는 도구로 쓰는 거죠. 결국 이 세 가지 금융자산들은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넘어섭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우리 같은 투자자에게는 부를 늘릴 기회를 주잖아요. 이렇게 실물 경제의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흘려보내는 말 그대로 경제의 혈액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금융자산의 세 가지 큰 갈래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이 자산들을 어떻게 섞어야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안정적인 채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 그리고 위험을 조절하는 파생상품까지. 과연 이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그런 환상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